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내려드리는 쾌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서 엄청난 처벌을 선고받을 뻔했는데요. 결국 7월 6일 국내에서 석방되게 됐습니다. 왜 안 가게 됐는지 이거를 강성심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정호의 송환 불허 결정, 이게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 막 거절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 않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범죄의 죄질 보세요. 극악하잖아요. 정말 예? 극악무도하죠. 극악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한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셨군요. 네네. 예. 그리고 국민의 어떤 뭐 법감정에서는 네. 보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처벌을 세게 받게 하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결과에는 좀 당혹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담당 판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게시글에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의 결정이 타당했냐 혹은 뭐 정당했냐 네. 이런 어떤 판단과는 조금 별개로 예. 기본적으로 뭐 사법부가 위법한 뭐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뭐 사법부가 이런 뭐 국민들의 생각 혹은 뭐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 안정성을 네, 또 네. 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네. 그리고 재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법부도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범죄 특히 막 아동 디지털 성범죄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에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크게 이제 좀 괴리감이 있는 판결을 해온 부분도 일정 사실이란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를 여태까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좀 불신들이 더해져가지고 네. 이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 국민청원 수십만 명 했는데 사실 이거를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양형에 대한 또 이제 논의들이 지금 많이 네.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손정호는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모든 혐의에 있어서는 아닌데, 네, 그렇죠. 어쨌든, 네네네. 네.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뭐 일부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솜방망이 논란이 있거든요. 이 손정우 이 사람이 그 속칭 다크웹 있잖아요. 다크웹. 네. 다크웹으로 해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뭐 웰컴 투 비디오 이건 그렇죠. 뭐 운영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했는데 끔찍하네요. 숫자가 어떻게 이런 숫자도 존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에 이제 보시면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예. 그리고 음란물 배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요. 정말 이거는 네. 놀라운 판결입니다. 정말. 네, 그 1심에서는 그랬고 이제 2심에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1년 6개월 네.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어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가운데는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있었고. 솔직히 저는 좀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그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참 그래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인간일까 이런 말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응?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6개월 이게 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확정이 됐고 선고를 받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랑은 상당한 괴리가 있고 네. 예,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6개월 된 영화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어요. 이거는 입에 담기도 싫은데 이런 네.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너무나도 턱없이 가벼운 형벌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손방망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어요. 음. 뭐 달걀 훔친 도둑과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같은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우리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수사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는데 이 재판부의 불허 결정 이유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재판부가 불송한 결정에 대한 이유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남은 공범들 수사거든요. 네. 남은 공범들 수사도 이제 혹은 뭐 제작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에 네. 대한 수사를 이유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손정우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야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야 뭐 이러한 범죄를 색출해내 가지고 뭐 철저하게 뭐 엄벌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걸 이유로 들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남은 공범들 수사 이 손정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얼마나 크리티컬한 건지 혹은 뭐 손정우가 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를 할 건지 이거에 네.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 기회를 이미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손정우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주요 범죄에 대해서도 이미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몰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으로 넘겨버려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그 수사 협조를 받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손정우를 보냈어. 미국으로 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수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의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남은 어떤 공범들의 수사에 혹은 뭐 판결에 재판에 네. 우리가 참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예.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판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요. 뭐 인도가 원칙이고 불인도가 예외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려면 우리는 그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내에서의 아동 음란물 제작에 대한 예방과 억제에 이익이 된다고 예. 이제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손정우가 딱 이렇게 석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무기력감 네. 이런 게 얼마나 컸을지 좀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여기서 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네, 그렇죠. 뭐 이게 뭐 위법한 결정이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좀 국민 한 사람인 저로서 혹은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눈높이에서는 예. 이 결정이 과연 선뜻 수긍이 가는 결정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이 손정우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내에 있어가지고 이 아동 음란물 제작에 뭐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하면은 미국으로 가서 한 뭐 1200년형 이렇게 받아버리면 네. 그 무서워하고 더 억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우린 다 개개인이 개개인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죠? 네. 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1200년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미국과 한국의 처벌 기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미국은요 병과주의예요. 병과주의는 네. 만약에 여러 범죄를 정했어요. 죄를 각각 범했단 말이에요. 네. 손정우 같은 경우는 막 혐의가 많단 말이에요. 예. 여러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전부 다 합산하는 거예요. 다 더합니다. 병과해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중주의예요. 네. 오늘 막 경합범 뭐 상상적 경합이네 뭐 이제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여러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형을 전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합산하는 게 아니라 예.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단순히 가중하는 식으로 그렇죠. 형을 정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냐면 네. 미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고 예. 우리나라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이제 실무 겪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피고인들이 그냥 루틴하게 꼭 뒤에 붙이는 게 있어. 나이, 그리고 뭐 자백 여부, 뭐 반성 여부, 초범 인정. 예, 뭐 가족이 있는지, 동종 정권이 예, 있는지. 뭐 부양 의무를 막 지고 있는지, 막 뭐 이런 것들, 즉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를 한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어린 점, 그리고 뭐 혼인해서 가족이 있는 점, 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시한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과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손정우가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한 개를 내려받았는데 그 사람 징역 5년 나왔거든요. 참.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참 왜 뭐 사법 체계가 다른 거니까. 뭐 어떻게 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미국 혹은 뭐 제3국의 어떤 시스템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건 뭐 무조건 영원 불멸하리라는 뭐 이제 그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범죄인 인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의 예. 송환 요청 이 요번에 있었죠. 이거를 네. 거절할 수 있는 이유로 첫 번째 이제 정치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성격의 사건 네.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 사유가 또 있어요. 네. 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임의적 사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네. 그럼 절대적 사유는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거절을 할 수 있다, 거절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무조건. 해석이 되겠죠. 이거는 뭐 송환 사건에 관련해서 이미 국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 혹은 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거나 네. 범죄 사실이 전혀 이제 의심을 할 수조차 없다. 이제 이런 경우 등이 해당이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임의적 사유가 여기서 중요해요. 임의적 사유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러니까 네. 재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인도를 허가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사유인데 네. 일단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다. 예.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인도 범죄 일부 또는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해진 일인 경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법 제9조에 보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자막으로 띄우든지 뭐 할 테니까는 네. 그래서 재판부가 이 중에서 이제 임의적 사유에 입각했단 말이에요. 네. 절대적 사유로 송환을 불허한 게 아니라 임의적 사유에 입각해서 이제 손 씨의 미국 송환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임의적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범죄 인도 거절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네. 법원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이다 이렇게 아, 볼 수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손 씨에 대해서 국내 수사를 위해서 석방 이후에도 형이 이렇게 가형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네. 사건이 있고 일단 판결이 내려졌고 그게 이제 판결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으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나 재판을 할 수 없어요. 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손정우는 지금 자기가 받았던 그 혐의에 대한 죄 중에 하나 빼고는 네. 이미 다 기소가 돼가지고 판결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를 같은 범죄로 인해서 가형하는 거는 안 돼요. 안 아까 되죠. 얘기했던 그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똑같은 사실로 뭐 이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 변호사님과 함께 손정우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왜 손정우가 미국으로 안 가게 됐는지 뭐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결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 해소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